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낸셜 타임스와 이코노미스트, 뉴욕 타임스와 월스트리트 저널로 보는 세계 경제 파보세의 김범도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 KD 대학원의 이진수 교수. 그런 건 아니고요. 안녕하세요. 오래 본 친구로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받아들이시고.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 대표 인재 한국은행의 홍원석 국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21세기 얼마나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쳐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는 작곡가 연웅준 감독 함께합니다. 연웅준 감독이 최근 연웅준 감독의 작품 중에 노튼 힐링 앨범이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되게 위로해주는 코로나로 지친. 네. 그리고 MBC 최고 기술 감독이면서 아티스트인 눈웃음이 아름다운 남자 한승열 감독이 오늘도 함께합니다. 저희들 4개 신문 얘기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그리고 포린 어페어스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은 공부하다가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참 즐겁고요. 저희들의 공부가 대한민국 경제에도 또 세계 경제에도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사업이 되는 서비스 업종에 계신 분들이 큰 고통을 받는 건 전 세계 공통된 건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참 웃긴 현상인데 선진국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선진국들이 주택 가격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도 선진국형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과 유럽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부유한 국가들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코노미스트 2021년 4월 10일자 기사. 그리고 미국의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빠르게 상승하다. 월스트리트 저널 니콜 프리드만 3월 30일자 기사입니다. 2021년. 코로나 위기가 주택 가격 상승을 야기하다. 그런데 과거의 주택 가격 상승과는 양상이 다르다. 월스트리트 저널 니콜 프리드만의 기사 3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영국의 주택 가격은 비싸고 공급이 늘어나야만 한다. 파이낸셜 타임스 마틴 울프 2021년 3월 22일자 기사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사를 참고했지만 대표적인 기사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S&P 홈빌더 셀렉트 지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건축 관련한 그런 산업 지수가 되겠는데 130%가 상승했습니다. 지수가. 거기에 비해서 S&P 블루칩, S&P에서 이제 아주 블루칩 주식은 65% 상승, 거의 더블이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건데, 이코노미스트지에 의하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해 1월 말까지 1년 동안 11%가 상승을 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이제 높았던 2006년 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 그래서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 중앙치, 그러니까 평균 주택 구매 가격이 이제 30만 달러를 넘어서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영국 같은 경우 8%, 지난해 독일은 9%나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수치를 보이네요. 각국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주택 시장도 이제 시장이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경제가 이제 좋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소득도 감소를 하고 이러니까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도 이제 감소를 하는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거나 아니면 상승률이 이제 낮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지난 이제 금융위기 때도 이제 그런 양상을 보였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선진국에 있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의 문제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 사실 다른 일반적인 선진국에 있어서도 그러한데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정부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아주 낮게 유지를 하면서 시중에 이제 자금이 굉장히 풍부하게 풀렸죠. 그러한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주택 수요는 이제 유지가 됐는데 주택 공급은 이제 감소한 이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그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 감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말에 보면은 그 신규 주택 공급 규모가 그 90년대 말에 비해서 약 20% 정도 감소한 그러니까 그 주택을 공급하는 그 업자들이 아무래도 그 회복하는 게 좀 이제 그렇죠. 더뎠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이 이제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기존 주택이 이제 시장에 나오는 것도 이제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사하는데 좀 불편하고 이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공급이 이제 부족한 상황에서 수요는 여전히 유지가 되니까 이처럼 이제 그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뭐 2000년대 중반 금융위기 오면서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찌됐건 정부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을 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렇게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없겠죠. 일단 이진수 교수하고 김범도 아나운서 평가를 좀 부연 설명을 좀 한다면 그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이제 경기 침체와 소득 감소가 동반돼서 주택 시장을 함께 침체시키는 그런 시기였다면은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대규모로 지금 시행이 되면서 그 기업이나 가게들의 소득을 좀 보호해주는 그런 각종 프로그램들이 나온 데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실업률도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책들이 그 시행되고 있어서 그 주택 시장 침체를 지금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3분기부터는 그 세후에 가계 소득이 2019년도 말 수준으로 좀 복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서도 좀 더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주택 그 시장의 어떤 과열 내지는 주택 가격 상승에 가장 크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요인이 그 주택 대출 금리의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얘기 많이 해왔는데 그 역사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그 주택 대출 금리가 지금 그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19년도만 하더라도 주택 대출 금리가 한 4% 그렇죠.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그 주택 대출 금리가 한 3% 밑으로 뭐 2.98, 뭐 2.87까지도 떨어진 경우가 있어서 주택 대출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저금리를 활용해서 그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그 수요가 많이 늘었고 그것들이 오히려 이제 주택 그 구매력을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주택에 대한 인식 자체가 예전에 이제 그 통상적인 그냥 거주 개념이 아니고 이제 재택근무에 따른 뭐 사무실 개념도 있고 또 애들을 뭐 교육시키는 장소도 될 수도 있고 또 레저 활동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해석을 좀 폭넓게 하는 그런 그 양상이어서 오히려 이제 도심에서 교외로 빠져나가는 수요가 많아졌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죠. 집이 사무실이 되면서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미국의 통계를 보니까 50만 달러 이상 주택을 사는 사람들이 4명 중 1명꼴이고 25만 달러 이하는 오히려 감소하는.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더 사는. 그래서 뭐 세컨 하우스나 별장 구매하고 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미국 피닉스 같은 곳도 애리조나에 있는 평상시만 60만 불이면 사는데 85만 불에 사야 된다. 이런 예도 기사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하여튼 뭐 코로나 위기로 이제 재택근무가 늘면서 이제 그 인구가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런던이나 뭐 뉴욕이나 다 이제 많이 빠지고 런던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가 8% 정도 감소했고 미국은 뭐 2020년 3월부터 매달 평균 5만 6천 명이 도시 지역에서 교외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심보다는 그 미국 유럽은 그 도심 주변 주택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현상이죠. 맞습니다. 이제
영국을 좀 더 말씀드리면 그 영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기 성장세는 굉장히 둔화되었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 8.6%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 주택 거래량도 2005년도 이후에 뭐 최고치 기록했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이거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볼 수 있는데 영국의 그 국세청 당국이 그 취득세,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지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요. 뭐 영국 시장의 용어로 보면은 뭐 스탬프 듀티 헐러데이라는 건데 이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도 네. 뭐 50만 파운드 이상의 주택까지는 그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정책이 있어서 이런 것들도 주택 수요를 자극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죠.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올해 1월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한 1.9% 하락한 네. 반면에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은 21% 이상으로 상승을 했죠. 그리고 주요 대도시의 이제 아파트들이 집중해 있는 그런 지역에 보면은 그 실제로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주택 관련 그 시설에 지금 들어가서 이용하고 있는 비율, 흔히 얘기하는 아큐펀시 레이트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에 70%를 감소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도심과 교외 지역의 주택 가격 괴리 현상으로 보이고 있는 거죠. 뭐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실제 거주 비율이 떨어지면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강남이 집값을 주도했다면 미국이나 유럽은 뭐 미국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 뭐 대표적인 그런 우리로 치면 강남 같은 곳인데 집값이 떨어졌어요. 이런 것도 보면 뭐 강남 스타일이 있나 봐요, 그죠?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으나 저는 뭐 강북에서만 자라서 강북 스타일이고 요즘 이제 일산 스타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걱정되는 건 미국도 보니까 백인과 흑인의 그 주택 소유 격차가 최근 10년 사이에도 커지고 앞으로 2020년에서 2040년 사이에 흑인 주택 소유율이 감소할 것이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주택에 있어서 빈부의 격차가 늘어날까 걱정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강남 집값이나 주변 집값들이 차이가 너무 나고 또 새롭게 주택을 사는 사람들에겐 기존의 집값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서 거의 뭐 미국의 어떤 그런 인종 간의 그런 주택 소유 격차 이상으로 그런 격차를 느끼는 답답한 상황인데 하여튼 뭐 국가마다 여건이 달라서 뭐 주택에 대한 대책은 다 다르겠지만 뭐 우리의 그 마틴 울프는 영국의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부문에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 뭐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그 높은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이제 큰 사회 문제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뭐 이전에 다뤘듯이 그 세대 간의 문제도 역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이제 진입하는 세대들은 소득이 아무래도 낮은 상황에서 집값이 높게 되면은 기존 그 기성세대가 이제 그 혜택을 누리고 그다음에 청년 세대는 이제 집을 소유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제 세대 간의 문제도 되겠고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 간의 문제도 되겠고 그래서 큰 사회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그 높은 주택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정책적으로 대응할 것인가가 또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국의 경우를 이제 마틴 울프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마틴 울프에 의하면은 그 2020년 말 현재 영국 전체의 그 평균 주택 가격은 연평균 소득 대비해서 8.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수준이냐 하면은 1950년부터 2000년도 기간 중에 수치를 봤을 때 평균 4.8배, 한 5배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2007년에 이제 그 정도, 지금 현재 그 8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는데, 22세기 초반 이후로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이제 물론 당연히 그 편차가 있는데, 런던 지역 같은 경우에 굉장히 수치가 높아서, 평균 주택 가격이
소득 대비해서 11.3배 정도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틴 울프에 의하면은 과거에 이렇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았는데 왜 최근에 높아졌느냐 이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배경으로 가장 큰 이유는 공공 부분에서 그동안 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하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이제 공급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그 공부한 부분이 굉장히 적어진 것이 이렇게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향후의 주택 가격의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 부분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나라에도 어떤 그 좀 실효성 있는 이런 그렇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생각도 듭니다. 네. 뭐 미국하고 우리는 워낙 그 땅 규모가 차이가 나고 뭐 인구 차이도 나고 그렇지만 영국 같은 경우는 좀 우리하고 좀 비슷한 면이 많이 있으니까 마틴 울프 얘기가 우리에게 좀 더 유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정말 걱정되는 거는 지역 감정 뭐 이런 거에 뭐 이념 갈등도 있지만 주택 감정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안 그래도 그 미국 같은 경우에 그 주택을 주로 구입하는 계층을 본다 그러면은 그 일정 수준 이상의 연봉을 좀 받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금 주택 수요가 이루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부가 좀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주가도 상당히 이제 쭉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웰스가 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또 밀어올려진 주택 가격을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그 홈 에쿼티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그 실제 주택 실거래 가격하고 내가 이제 주택 구입 자금을 차입했을 때 그 금액과의 차액인데 이제 주택 가격이 올라갈수록 그 차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커진다는 얘기는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고 다시 거기에 따라서 론이 더 늘어나게 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주택 시장 여기가 뭐 상당 기간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주식 오르면 대출 받아서 주식 사듯이 말이죠. 거의.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그 경기 부양책이 굉장히 그 역사적으로 큰 규모로 시행이 되고 있고 이게 그 미국의 경제 회복 속도를 빨라지게 한다면 아무래도 시장 금리가 오를 수 있는데 그 지금 현재 낮은 금리로 주택 대출 금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그 여러 가지 이자 비용 같은 것들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금 평가도 있습니다. 네. 뭐 공장 가격이 오르거나 뭐 농지 가격이 오르고 또 뭐 상업 부지 가격이 오르고 이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른 거는 경제에 어떤 건강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링컨 대통령 얘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인용했습니다만은 분열된 집안은 바로 설 수 없지만 특히 이 분열된 집값은 나라를 정말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주택 가격이 전 세계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는 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하고 인근 집값 상승은 뭐 미국과 유럽 이상이기 때문에 뭐 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정말 그 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부동산 대책에 주택 대책에는 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열된 집값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노력해야 되겠고요. 네. 우울한 소식으로 그렇지만 뭐 더 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항상 극복해 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좀 주택 가격은 굉장히 좀 심상치 않지만 선진국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니까 함께 지혜를 맞대서 이런 쪽에서는 우리 선진국이니까 뭐 위로를 받아야 되나? 농담입니다. 하여튼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택 때문에 위로를 전하고 저도 많이 상처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하여튼 뭐 주택 문제로는 더 이상 우리가 좀 분열된 감정 안 갖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바보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